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자, 이제 1번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게요. 보금자리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정부는 주택을 삶의 보금자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공사가, 공적기관이 제공해주는 주택을 저소층을 위해 제공해주는 주택은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해요. 저소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주택에 저당 잡고 돈을 빌려주는 대출을 보금자리 론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보금자리론. 그래서 보금자리론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래요. 저소득층에게 장기 저리로 대출을 안 해준다면 저소득층이 주택자금을 구입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년, 20년, 30년 정도까지도 집 없이 살면서 주택자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먼저 목돈을 빌려주고 장기 저리 대출로 갚아나가도록 만드는 제도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소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거니까 소득 수준이 너무 높은 사람한테 빌려주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있겠죠. 그리고 저소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때 너무 고가 주택을 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금액, 한도 내의 주택을 샀을 때만 이 돈을 빌려주겠다는 기준이 또 있겠죠. 그리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거니까 이 돈을 빌려서 상가 또는 오피스텔 등 애매모호한 걸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만 살 수 있도록 만들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저소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건 전 세계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 대출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돈을 빌려줘야 되니까 대한민국 성년인자 이런 조건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모기지론이라고 하고 신청 대상이 그래서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한대요. 근데 이 부분까지 대놓고 나올 가능성은 적어요. 그 다음 저소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대출의 대상자는 무주택자가 대상자일 거예요. 집 사라고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근데 기존 주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주택의 질적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럼 좀 더 나은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입 용도로. 그러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허용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1주택자도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 용도에 한해서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주택은 팔아야 돼요. 새로 산 주택과 기존 주택 중에 선택해서 팔 수 있다가 아니라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간이 너무 짧게 정해져 있으면 급하게 매매가 됨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을 2년으로 주는 거죠.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대출을 받아서 산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 자체가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해당이 된대요. 그럼 이때는 좀 더 페널티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1년 이내에 빨리 팔아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소득층이니까 연소득 기준이 있다는 얘기를 했죠.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만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8천만 원일 때 못 받습니다. 그런데 8천만 원일 때도 받는 경우가 있어요. 9천이어도 1억이어도 받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녀 한 명당 1년 양육비를 1천만 원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택도 없죠.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 미성년 자녀 1인당 1천만 원씩 추가해 준대요. 그래서 1인일 때는 8천만 원, 2인일 때는 9천만 원, 3인일 때는 1억이겠죠? 4인이어도 3인 이상은 무조건 1억 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부부가 같이 사는데 자녀가 셋이에요. 미성년 자녀가. 그러면 이 3명을 키우는데 3천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아까 7천이었죠? 그러니까 더해서 1억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애매모호한 거 사면 안 돼요. 대상 주택은 당연히 부동산 등기부상의 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해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약간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한 거 사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 비싼 주택 사면 안 되니까 얘는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은 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억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적용되는 이제 금리와 대출 기간을 볼까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대표 주자예요. 그러면 이제 저소층에게 집사라고 돈을 빌려줘 놓고 만약에 이런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물가가 점점 상승해요. 그럼 물가의 상승에 따라 화폐 자산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죠? 그러면 그때 대출자가 그 위험 부담을 져야 되잖아요. 그 위험 부담을 이제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서 변동금리를 적용해버리면 저소층에게 위험을 전가해서 부담을 더 키워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 빌려줘 놓고 5년 안에 갚아라, 3년 안에 갚아라 그러면 상환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이 돈을 빌릴래야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 저리 대출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부터 30년까지인데 이 네 가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택이라는 거지 25년 선택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대출 한도가 최대 3억 원까지만 빌려주는 거예요. 아까 6억 원이었죠? 그것의 반 3억까지를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방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큰 집을 살 수 있도록 이때는 1억을 더 추가해서 빌려준답니다. 한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4억 원이랍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돈을 못 갚겠다. 배를 쬐을 때, 배를 내밀었을 때 이제는 근저당권을 실행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얘를 처분해서 빌려준 돈,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LTV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LTV는 뭐였죠, 여러분? 가치 기준이죠. LTV는 V에 곱한다, 밸류에. 그래서 주택담보가치 최대 70%까지래요. 그럼 6억 원짜리 주택을 샀을 때 보금자리론 빌릴 수 있죠? 아까 6억 원까지였죠. 그럼 6억 원에 70%를 곱하면 4억 2천만 원이네요. 4억 2천만 원을 빌릴 수 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아까 한도가 얼마였죠? 3억이었죠. 근데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그때는 4억이죠? 그럼 4억 원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결국은 갚는 건 소득에서 원리금을 갚아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 기준도 있는 거죠. DTI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DTI, I에 곱한다고 그랬죠. DTI는 I에 곱한다. I가 인컴이었죠, 여러분? 소득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최대 60%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 3천만 원 소득인 사람이라면 얘는 60%를 곱해주면 1,800이죠? 1,8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가 아니라 나, 줘 한번 해야죠? 기억나셔야 돼요. 나누기 저당상수. 저당상수가 0.1이면 1억 8천일 거예요. 둘 중 더 적은 금액이 두 개의 기준을 다 충족시키는 거겠네요. 그래서 70, 60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주택 소재지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속한다면 이때는 10%씩 낮아져요. 60, 50으로 낮아진다는 것만. 그 다음 상환할 때는 고정금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갚는 방식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원금 균등, 체증식이죠. 그래서 마찬가지.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 균등이나 체증식을 선택할 수 있대요. 근데 체증식은 젊은 층이 지금 소득이 적지만 나중에 많아질 거니까 이 사람들의 초기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자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0대 미만인 사람만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자만 지불하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기간이 있었어요. 원금을. 그게 거치기간이었죠. 근데 그 거치기간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던 거죠. 2년 동안 거치기간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내면 되니까 부담이 주니까 2년이 지나서 조금만 더 부담을 지다가 팔아서 양도 차익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거치기간 아예 없애버렸어요. 거치기간 없습니다. 그리고 20년 만기로 돈을 빌려놨는데 로또에 당첨됐네요. 그러면 이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여러분? 계속 갚아나갈 필요 없잖아요. 조기 상환해버리겠네요. 그래서 조기 상환을 할 때 수수료가 얘는 이 대출을 승인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조기 상환 수수료를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 두세요. 보금자리로는 조기 상환 수수료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조기 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기억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금액 얼마 한도였죠? 주택 6억이었죠. 고정금리였어요, 여러분. 물가 상승 시 이자 부담을 저소득층에게 지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주거용 오피스텔 애매모호한 주택 사면 안 돼요. 명확히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주택으로 명시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조기 상환 수수료가 있네요. 네, 여기까지가 보금자리론입니다. 바로 주택연금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